자, 얼굴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중앙 쪽의 높이가 납작한 경우보다는 중앙으로 갈수록 얼굴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형태가 작은 얼굴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얼굴이 크고 작은 것은 얼굴뼈 자체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뼈를 깎는 시술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얼굴이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교정해 준다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입체감이 있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얼굴의 테두리 부분 중에서 뼈가 아닌 구조물들 중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 즉, 첫 번째, 얼굴의 테두리 부분에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의 중앙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고 사이드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즉 입체감이 있는 얼굴이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유들을 얼굴의 크기의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각각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작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얼굴의 윗부분 3분의 1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관작은 보톡스가 있는데요. 자, 윗부분의 경우에는 이마가 넓은 분들 중에 특히 좌우가 넓은 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크지 않아도 커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마에 모발 이식을 해서 줄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마 양측에는 관자 근육이라는 근육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턱 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줄여주게 되면 관자근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넓이도 살짝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 약간의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용량 조절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꺼져 보이게 될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의 중앙의 함몰 부위를 채워주기입니다. 자, 이마 전체를 너무 채워주면 오히려 이마 쪽이 외계인 이마처럼 넓어지고 돋보이게 돼서 얼굴이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뼈는 이마뼈 융기라고 해서 이 두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마의 전두골에서 눈썹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 주름 근육의 돌출로 이 부위가 돌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위쪽이 꺼져 있고 다시 그 위쪽은 이마뼈 융기로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꺼져 있는 부분을 살짝 메꿔주는 것도 빛을 받았을 때 이마가 반짝거리고 매끈해 보이게 하고 또한 앞에 말한 것처럼 양 사이드에 있는 얼굴의 이마뼈가 높고 중앙이 쑥 꺼져 있는 형태보다는 얼굴의 중앙 쪽이 어느 정도 메꿔져서 얼굴의 중앙 쪽이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얼굴이 더 입체감이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의 중간 부분, 중간 3분의 1입니다. 자, 얼굴의 중앙 부위를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광대뼈를 얼굴 중에 가장 돌출된 능선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부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옆광대활 아래쪽이 중요한데 얼굴은 나이가 들면서 깊은 층의 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옆광대활 아래쪽이 꺼져 보이게 되는데 턱 아래쪽에는 턱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땅콩형 형태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자, 얼굴이 무조건 작아지게 보이게 하려고 가끔 턱 보톡스를 맞는 분들 중에서 윗부분까지 잡히게 되는 경우에 얼굴이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어 보이게 시각적으로 얼굴을 더 커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스컬트라나 필러 등으로 옆광대알 아래쪽에 꺼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너무 턱 라인 가깝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 처져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옆광대활을 가장 높은 능선으로 잡고 아래쪽이 턱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광대인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중안면 부위의 뼈의 부피가 감소가 되고 깊은 층의 지방이 감소하고 피하 지방은 중옆방의 아래쪽으로 처지며 얼굴의 중앙 부위 쪽의 근육은 퇴화되면서 밋밋해지게 됩니다. 자, 얼굴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중앙 쪽의 높이가 납작한 경우보다는 중앙으로 갈수록 얼굴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형태가 작은 얼굴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을 시술할 때는 이렇게 얼굴뼈를 갑자기 깎는 시술을 할 수는 없으니 중앙 쪽으로 갈수록 밀도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을 초점으로 합니다. 스컬트라나 필러, 지방 등으로 앞광대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아래쪽으로 처지는 부위는 울세라나 슈링크 등의 하이프 장비로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얼굴의 중앙 부위의 근육 운동을 통해서 퇴화되는 근육의 크기를 보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중간 부위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들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또 앞광대 쪽이 꺼져 보이게 되므로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을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써 이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광대 승천이라고 말하듯이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 시에 네거티브 운동하듯이 즉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웃는 인상, 즉 중안면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쉽게 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 근육을 일부러라도 키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얼굴의 아랫부분 3분의 1입니다. 자, 얼굴의 아랫부분을 작게 만드는 것은 결국 V라인을 만들어주는 것과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작근인데 가장 기본은 일단 턱 근육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턱 보톡스만 맞는다고 해서 V라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해부학 그림을 보면 저작근이 위치하는 근육은 딱 이 부위입니다. 자, 그쪽으로 손가락을 대고 꽉 씹어보면 튀어나오는 부위입니다. 자, 저작근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턱 보톡스로 크게 갸름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저작근이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턱 보톡스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작근의 위쪽을 너무 잡아버리면 오히려 옆광대활 아래쪽이 꺼지면서 얼굴이 더 길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주변 분들을 잘 보시면 지속적으로 턱 보톡스를 맞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저작근 쪽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저작근의 앞쪽이나 저작근의 뒤쪽은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앞, 뒤쪽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침샘인데 이 저작근의 뒤쪽, 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실제로는 침샘, 그 중에서도 귀밑샘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침샘 비대에 의해서 귀 앞쪽으로 해서 귀 뒤까지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침샘 비대가 심하신 분들은 턱 보톡스만 계속 맞는데 원장님 턱 쪽이 계속 튀어나와 보여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 침샘 보톡스를 해주면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 밑샘의 경우에도 우리 비대해지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로 줄어들면 갸름해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턱 밑샘은 기밑샘에 비해 크기도 작고 위치도 변이가 많고 실제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대상자의 경우에만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심부볼, 심술보입니다. 저작근의 앞쪽에 처지는 부위는 우리가 심술보, 심부볼이라는 부위입니다. 자, 턱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질문하는 것이 원장님, 보톡스를 맞으니까 이곳이 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심부볼은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독처럼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더 처진다기보다는 원래 처지는 부위가 뒷부분의 매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처지도록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위를 어떻게 올려주느냐, 우리가 여기에 다 살이라고 생각해서 살을 막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의 노화 과정에 의해 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즉 지방층이라는 부분에 살이 젊었을 때부터 많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방층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볼살이 없거나 줄이고 싶지 않은데 이쪽 심술보 부분만 처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피부 조직이나 그 밑에 얕은 지방층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하이프 장비를 사용해서 리프팅을 시도해 보거나 두 번째로는 인모드라는 양극성 고주파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실리프팅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턱끝인데 턱끝에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앞이나 아래로 길게 나와 보이게 하며 얼굴이 길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 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정도로만 나오게 하면 오히려 얼굴이 달걀형으로 균형 있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필러를 넣어보면 턱끝에 아주 살짝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 부위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턱끝 필러입니다. 자, 턱끝 필러와 같이 자갈턱 보톡스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무의식적으로 턱끝에 자갈턱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통 거울을 볼 때는 모르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에 턱끝을 자갈턱 모양으로 이루다거나 힘이 들어가서 끝이 약간 납작하게 수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갈턱 보톡스로 수축된 부분을 마비시켜 부드럽게 펴주고 턱끝 필러를 넣은 경우 턱끝의 힘을 마비시켜 필러의 작용 기간을 더 오래 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얼굴의 윗부분과 중간 부분, 아랫부분 이 세 부위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자, 얼굴뼈 자체를 깎아서 작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